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연말에 목표 주가, 일시적으로 이 정도 주가까지는 올라갈지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수치를 조금 수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도 잠깐 언급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일로 7거래일이 남았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데요. 자, 과거에 제가 이번에 드디어 이제 20번째 맞이하는 실적 발표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실적의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일주일 전 남아있잖아요. 지금 실적 발표까지. 보통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왔는지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드디어 이제 고사리를 한 일주일 동안 땄는데, 드디어 다음 주에 한 주를 매수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번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사리를 따면서 많은 또 교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또 여담으로 좀 들려드리겠는데, 일단 소중한 한 주를 이번에 매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주를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2025년 12월 31일에 제가 바라보는 주가,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800달러를 말씀을 드렸었고,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 있는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좀 아쉽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은 250에서 300달러를 보고 있다. 이것은 제가 500의 세계여행을 할 때 이미 제가 부다페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2023년도 하반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250에서 300달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2025년도에 좀 과도기적인 흐름을 보인다. 2024년도에, 2025년도에. 그래서 2026년도에 테슬라의 큰 주가 흐름으로 보면 항상 계단식 성장을 했었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오래 기간 또 횡보를 하다가 수직으로 퀀텀 점프를 하고 또 몇 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수직으로 퀀텀 점프를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일시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2025년도까지는 조금 과도기고, 진정한 안정감 있게 우리가 주가 상승을 맞이하는 시점은 2026년도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지금 2025년도니까 저는 2025년도에 이제 적정 주가는 250에서 300이지만은 일시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주가를 이제 800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1000달러 정도로 저는 조금 상향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엄청나게 특별한 아주 과학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타샤키니 있죠. 이제 캐시우드와 함께 일하는 아키 인베스트먼트의 타샤키니가 2025년도 연말에 테슬라의 주가를 1000달러를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제시하는 연말에 어떤 이제 주가가 있죠. 그 주가를 2023년도와 2024년도에 모두 적중시켰습니다. 물론 작년에 488달러까지 연말에 올라갔었는데 타샤키니는 462달러를 제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 12월 19일이었나요? 488.5달러를 갔다고 타샤키니가 예측을 한 462달러가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그냥 말꼬리를 잡는 것에 불과하겠죠. 타샤키니는 놀랍게도 그 예측을 2024년 초반부터 했었었고, 그 예측이 맞아 들어갔고, 2023년도에도 그가 주장했었던 예측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녀가 2025년 12월에 연말 주가를 1000달러로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1000달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그런 그냥 맹목적인 비판이나 비난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년 연속으로 맞추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이게도 오만해지면 안 되는 것이, 그 타샤킨이라는 그 친구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죠. 매우 과학적으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툴들, 미래 주가를 한번 알아보는, 그 외에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 거시적인 환경,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데이터들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목표 주가를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2023년도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균형감 있게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 친구가 2025년도에 목표 주가를 100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달러 정도는 한번 찍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 1000달러 역시도 아주 우리가 안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한번 구경을 하더라도 그 주가라고 보기보다는 그 주가를 찍고 저는 다시 연례행사처럼 내려앉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갔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대한 판단하셔라, 뭐 익절을 하시든, 제가 매도 이야기를 웬만히 안 하죠. 저는 평생을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한이 있고 그것이 100% 확정이라 하더라도 저는 매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이나 투자 원칙, 그 다음에 어떤 플랜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석가가 2025년 연말에 $1000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그냥 지금보다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1000를 한번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론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일론 타임 있죠. 일론 타임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는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주니퍼의 양산 시점부터 인해 가지고 현재 일론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6월달 로보택시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한 3개월, 4개월 늦춰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하면서 투자에 반영을 하고, 실제로 기관들도 일론이 이 시기를 얘기를 했다. 로보택시를 6월 달에 한다고 한다면 한번 또 9월 달, 10월 달 정도로 연기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다가 최근 한 6개월 동안 일론이 하는 이야기들이 정광석과 같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연말에 테슬라 주가가 타샤킨이라는 믿을 만한 신뢰감이 있는 그런 분석가와 애널리스트가 한 이야기를 한 번쯤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목표 주가를, 그런 주가를 아주 과학적인 방향으로 예측을 하는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 타샤키네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저 맨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그 투기 심리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를 해 나가면서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2년 연속으로 연말에 주가를 맞춘 어떤 사람의 말을 올해는 틀릴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저는 $1000가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단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매수 전략에 참고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저는 지금도 매력적인 주가 구간에 놓여 있다. 하지만 주가가 여기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 자, 이제 실적으로 가볼게요. 제가 이제 드디어 이 20번째 맞이하는 실적 발표인데,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론의 당일 컨디션도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3분기, 4분기는 정말 비극에 가까운 그런 실적 시즌이었죠. 아마 그 당시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때 이런 비난들도 있었죠. 저렇게 일론 머스크가 가이던스 때 이야기를 할 거라면은 그냥 나오지 마라. 안 나오는 게 테슬라 주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차라리 고위급 임원이 나와가지고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2023년 2분기, 3분기, 4분기는 정말 폭망에 가까운 가이던스였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있는 일론의 책을 보시면은 일론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정신적인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내용들도 있고, 함께 살았던 이제 아내들의 증언들을 보면은 조울증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너무나 힘들었다, 그런 일화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천재의 어떤 좀 어두운 그림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조울증적인 그런 현상들이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 자명한데도 왜 저렇게 우울하게 아무런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이 그냥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하면서 당연하죠. 결과는 속절없이 주가는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정말 아픈 실적 시즌의 추억도 있는데 2024년도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3승 1패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2024년 1분기, 사실 2025년 1분기를 우리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1분기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도 지금과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지금 일주일 가까이 남아있잖아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왜냐하면 과거의 케이스로 봤을 때 실적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일주 전 10거래일 전에 주가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인도량이 잘 나와가지고 실적의 기대가 높아졌을 때는 그 인도량에서 실적 발표 시즌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는 주가가 올라갔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많고, 뭐 자동차 사업만 놓고 보면은 적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주가가, 물론 나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큰 상승 모멘텀을 가져다 준다면은 주가가 보호가 되겠지만은 아마 이제 실적 시즌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실적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2024년 1분기 때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왜냐하면 38만 6,800대의 1분기 인도량이 나오면서 그때도 쇼킹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40만 대가 안 되는 인도량을 한 분기에 보게 된다는 생각을 못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인도량이 나오면서 그 뒤로 138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적 발표 시즌에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악재가 다 반영이 됐고 저점에 와 있다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늘 말씀드렸던 PPT 장표에 그 로보택시 관련돼 가지고 지도 앱이 나오면서 로보택시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나 가시권에 와 있구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론의 치트키가 나오면서 주가가 바로 펌핑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트키를 이번 2024년 4분기도 실적이 아주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가 선박장에 운전자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영상을 또 이것도 치트키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일론이 주주 친화적이죠. 그런 영상이 이제 나왔을 때 주가가 방어가 된다. 왜냐하면 일론이 벌써 실적의 미스가 났을 거라는 것을 자기가 이미 데이터를 다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난 뒤였기 때문에 아마 주가를 방어하는 나름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그렇게 전략을 썼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2025년 1분기 때도 2024년 1분기와 매우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일론이 준비를 하는 가이던스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왜냐하면 특히 지금 일론이 이번 가이던스를 그 어느 때보다도 벼르고 있을 수 있다. 왜냐? 지금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아왔었고 테슬라가 이제는 뭐 망할 것 같다. 테슬라의 미래는 없고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타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네거티브한 면들이 많이 이제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이던스 때 이 부분을 보기 좋게 조금 만회하려는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모델 2에 대한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어떤 공식화된 이야기들을 이제는 진짜 해야 되는 타이밍에 오지 않았나 싶어요. 6월 달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출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어떤 모델 2에 확정화된 어떤 이미지로 보여준다든지, 로보틱시 사이버캡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실적에 미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를 방어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너무나 이제 정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가 하락 없이 바로 한 250달러대에서 실적을 맞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거의 사례로 놓고 봤었을 때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 전주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지탱을 하거나 오히려 올라갔던 적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을 과거에는 보여왔었기 때문에 저도 확률적으로 움직인다고 본다면은 그런 과거의 사례를 놓고 봤었을 때는 확률적으로는 다음 주는 조금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고사리를 이렇게 꺾어서 삶아서 말린 그 돈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025년 1분기 때 매수를 2024년도 1분기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실적 발표 전에 한 주를 매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죠. 실적 발표가 있는 그 순간에 만약에 실적 미스가 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그 실적 발표와 이제 가이던스 발표 중간에 텀이 있죠. 그 텀에 추가 매수를 했을 경우에 매우 효과가 높았다. 그것이 이제 저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그리고 추매를 해 나가는 데서 하나의 실적 시즌에서의 스킬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2024년 4분기 때는 100% 들어맞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봤었을 때
실적이 미스가 났음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이던스가 있기 전에 애프터마켓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매수를 한다면 물론 실적 발표 위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더 비싸게 사겠지만은 가이던스 때 좋게 얘기하면 더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전에 그래도 덜 비쌀 때 사두는 것도 하나의 좀 소소하지만 스킬이다.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실적 발표, 이번에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주가가 좀 빠졌다가 그 부분을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때 아마 보기 좋게 만회를 하지 않을까. 아마도 가이던스라든지 재무제표상의 PPT상에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그런 뉴스들을 꺼내지 않을까. 지금 일론은 벼르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론이 뒤에 있는 책처럼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그때 도져가지고 완전히 우울한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고 주가가 다시 한번 실적 미스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고꾸라질 수 있다. 하지만 2024년도에는 그런 우울 모드, 2023년도에 있었던 그런 우울 모드는 사실 2024년도에는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 1분기 저는 조금 실적 발표가 있고 난 뒤에는 매우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